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러분들 다 이제 귀가하시고, 선생님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이제, 녹화 방송, 할 상황이 됐네요. 자, 오늘 20회, 슬로우 리딩, 독서, 교육, 글쓰기, 해설 및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사공비 노트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공비 노트가 여러분들 지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방송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채점한 거 그동안에 했던 것들 해서 선생님 확인 도장 찍고 월요일날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사공비 노트를 받아서 금요일 거 오늘 거 쓰지 않았죠? 오늘 거 쓰시고 그리고 월요일 거 쓰시고 그리고 제출은 화요일날 또 검사 받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사공비 노트는 따로 검사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화요일날 금요일 거 그러니까 오늘 거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거 이렇게 이틀치를 화요일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월, 화, 금 3일 등교하는 날입니다. 등교하실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발열 체크, 자가 진단 꼭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준비물 특히 교과서 오늘도 안 가져와서 몇몇 친구들 남아서 학급 봉사활동을 하고 갔는데 교과서 꼭 챙겨 오세요. 교과서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준비해야 될 게 사공비 노트 꼭 챙겨 오시고 그리고 과제도 해 오시고 사공비 노트는 오늘 거뒀기 때문에 월요일날 여러분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녹화 방송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벌써 20번째예요. 20번째. 야, 진짜 많이 했다. 20번째. 자, 그래서 도서는 고릴라는 핸드폰을 비워의 10번째 이야기. 만원으로 세상 구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만원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주제가 있었죠. 첫 번째 주제 아무르 표범이라는 아무르 표범이 있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 이 아무르 표범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거 첫 번째 주제. 자, 두 번째 주제는 야생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과 자연 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과 사람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자는 입장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죠. 하나는 자연 개발을 자제, 웬만하면 개발하지 말자라는 개발 반대 입장과 다 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익을 주는 건데, 그리고 사람들 편한데 얼마나 좋아 라고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 서로 반대되는 입장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며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셨어요. 우리 반이 27명이에요. 27명인데 그 중에서 17분이 내주시고 아직 10분이 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냈는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제출하신 친구들이에요. 일단 훌륭하다는 말 말씀드릴게요.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제때 하는 거 훌륭한 거야. 훌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래쪽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선생님 그 일주일 전에 과제를 내줬어요.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는 과제를 내줬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야 미룰 수 있죠. 무슨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요.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올린 친구들에 대해서는 해설과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안 올린 친구들에게는 할 수 없어요. 이제 피드백 해설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학교 왔는데도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나머지 학급 봉사와 함께 방과 후에 남아서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앞에서부터 쭉 먼저 앞에서 은혁이부터 차례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차늘이부터.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우리 차늘이 우리 차늘이는 이제 틀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주제 하나 1번 주제 하나에 대해서 썼으면 또 한 줄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너무 빡빡한 느낌. 그리고 주제 하나 쓰고 한 줄 띄우고 자기 생각 써주시고, 자기 생각 썼으면 이제 주제가 또 바뀌었네 그러면 한 줄 띄우고 주제 써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런 식 여기 이렇게 제목 있죠? 한 줄 띄우고 주제 썼죠? 한 줄 띄우고 그리고 자기 생각 이렇게 길게 쓰세요. 다 썼어. 자기 생각 썼다. 그럼 띄우고 한 줄 띄우고 두 번째 주제 이렇게 써주시고 한 줄 띄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 쓰시고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보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 채널이 다음에 쓸 때는 우리 위에 있는 친구 작품처럼 그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190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살고 있었는데, 호랑이는 몸에 좋다는 호랑이 뼈와 사람 몸에 좋다는 호랑이 뼈와 값비싼 가죽을 얻으려는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었고, 한국산 표범은 아름다운 무늬모피 때문에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 역사적 사실이야. 이게 이제 호랑이 뼈는 호랑이는 그 뼈 있죠, 뼈. 호랑이 뼈로 뭐 뼈가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다고, 그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호랑이 뼈가 사람한테 굉장히 큰 약이다. 그래갖고 이제 호랑이를 많이 잡았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호랑이 가죽. 그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할 때 그 가죽이 호랑이 가죽,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호랑이가 워낙 많고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를 잡는 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또 그럴 필요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선생님은 이제 이 표범이 아무르 표범이요. 이게 막 표범이 뭐 아프리카나 막 이런 쪽에만 있는 줄 아는데, 이 호랑이도 이 동북아시아 쪽에 있는 호랑이, 이걸 일명 백두산 호랑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 쪽에도 이렇게 호랑이들도 많이 살았고, 이 아무르 표범이라는 것도 이 동북아시아 이쪽에 사는 그 호랑이입니다. 그 벵갈 호랑이라는 거는 저 인도 쪽이죠. 이 벵갈이 인도 지방일 거예요, 아마. 그 벵갈 지방에서 사는 이제 대표적인 인도 호랑이지만, 이 백두산 호랑이는 동북아시아 아무르 지역에 사는 이 호랑이란 말이야. 그것처럼 이 표범도, 아무르 표범도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표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 호랑이만 살았는 줄 아는데 표범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 야생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하자는 입장과 사람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자는 입장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채널1은 나는 어느 편에도 지지하지 못할 것 같아. 둘 다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궁금하네.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땅과 건물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자연 개발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자연을 개발하자는 건가? 어느 편에도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으면은 왜 둘 다를 어느 편도 지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텐데, 이건 좀 뭔가 좀 쓰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우리 채널이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실하게 과제를 한 우리 채널이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올드 베스트 중에 하나인 우리 주우니까 한번 볼게요. 쪽지가 왔는데 쪽지 좀 잠깐 볼까? 좋습니다.
자, 볼까요? 주제 1에 대해서 결국 사람 때문이다. 아무르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한 까닭은 결국은 사람 때문이라는 거. 결론부터 내리고 있죠. 자, 왜 그런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와 함께 표범도 잡아갔다. 호랑이는 사람 몸에 좋아서, 표범은 가죽이 아름답고 비싸서 라는 이유로 사냥을 했다. 특히 호랑이와 표범을 잡는 대회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수가 확 줄게 된 것이다. 옛날에 특히 일본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었죠. 36년간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일제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던 이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두산 호랑이라고 그래서 이 백두산 호랑이 우리나라 호랑이를 어마어마하게, 또 아무르 표범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냥꾼 포수들을 풀어서 사냥 대회를 해요. 그래서 호랑이 잡기 대회 해서 우리나라 호랑이가 이때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대대적인 학살, 그건 학살이죠, 학살. 그래서 사냥 대회를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 수가 확 줄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알리고 호랑이와 표범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잠시만요. 선생님 전화가 왔네요. 네, 여보세요. 응. 유민아. 지금 어딘데? 그 치연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지금 녹화 중이거든? 내 방송에 알린다고 그래. 지금 유튜브 녹화 찍고 있으니까. 아유, 우리 반에 이모 학생, 김모 학생, 모모 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모래를 뿌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뭐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막 모래를 뿌려서 막 이렇게 나 너 사랑해, 나 너 관심 있어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이해는 하나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두 번째, 자연을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쪽을 지지한다. 자연 개발을 반대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반문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또 요거에 대한 자기 생각, 반론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들어봅시다. 무조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 양쪽 다 생각해야죠. 예를 들면 도로를 뚫고 야생동물 전용 다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 있죠. 야생 생태 통로라고 해서 우리가 산을 깎고 도로를 낼 때요. 그 도로 위에는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로드킬이라고 들어봤죠? 로드킬. 뭐 고란이나 아니면 토끼, 뭐 노루 이런 아이들, 이런 동물들이 길을 가다가 도로가 생겼어. 그 도로를 빨리 건너가려고 그래. 근데 차가 달려와. 그러면 이제 충돌을 해서 로드킬을 당하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위해서 생태 이동 통로를 터널 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다니게끔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면서 인간도 보호하고 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종이를 쓰는 대신 재생지를 쓴다든가 학교에서 쓰는 갱지처럼 이렇게 둘 다를 절충할 수 있다 이거죠. 자연은 모두의 것이고 지구의 주인은 우리 모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이거는 무슨 광고 포스터 같아요. 정말 내용을 잘 함축해서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한 문장으로 잘 녹아낸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인간, 식물. 그래서 모두의 것이고 지구의 주인은 우리 인간만이 아닌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 모두의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간만 생각하지 말고 동물, 식물까지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책임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역시 준이의 생각의 깊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서희 글도 만만치 않죠. 519. 자, 한번 볼게요. 주제 1에 대해서. 아모르 표범의 아름다운 무늬의 모피 때문에 사람들이 표범을 잡아 표범의 모피를 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주고 사고 팔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무엇입니까? 자, 나는 야생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의 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개발을 반대한다. 동물들을 살게끔 해줘야 된다. 자, 왜냐하면 지금의 야생동물 중에 멸종위기인 동물들도 있고 멸종위기가 아닌 동물들도 있다. 하지만 자꾸 자연의 개발을 한다면 원래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아니었던 동물들이 멸종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정하게 개발을 하게끔 놔두면 앞으로 지금은 멸종위기가 아니지만 오케이 됐네요.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부분 반응 개별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동물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서희 자기의 입장과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절하게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엔 우리 유리 거 볼게요. 자, 주제 1. 암으로 표범이 멸종위기에 된 처하게 된 이유 봅시다. 우리 유리 거. 암으로 표범은 육식동물인데 불구하고 다른 육식동물들에 비해 힘이 약해서 살아남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모르 표범이 육식동물이긴 한데 표범하면 굉장히 또 강인하고 또 포악할 것 같은데 의외로 힘이 약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움을 갖고 있대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 의해 무차별하게 사냥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일단 약육강식인데요. 동물의 세계는 힘센 놈이 왕이지 뭐. 힘 약하면 잡혀먹는 거죠. 그런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밀려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무분별한 인간의 사냥으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입장, 어느 쪽을 지지하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봅시다. 저는 야생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네요.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결론부터 나는 어떤 입장이다 라고 먼저 밝히고, 왜 자기가 그런 입장인지, 왜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밑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지금 현대 기술 안에서 사람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면서 자연 개발을 자제하면서도 야생동물들을 지킬 수 있는 기술 및 상황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인간의 기술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야생동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기술과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인간과 동물들을 절충해서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참 좋지. 동물도 좋고 우리 인간들도 좋고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그리고 자연개발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한테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연개발은 야생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들을 자연을 개발하면 인간의 이익이 된다.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보통을 통념,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유리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 통념에 대해서 통념을 비판하는 우리들의 보통의 생각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통념 비판이라는 기술입니다. 일종의 기법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봅시다. 무차별한 개발로 열대 밀림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지구의 산소가 줄어들고 오존층이 파괴가 일어나면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한 자연개발로 인해서 열대 우림이 사라지고 열대 밀림이 사라지고 나면 지구의 산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숲에서 나무에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무수히 많은 산소를 내뿜는데 열대 밀림이 이제 사라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존층도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 생태계 사슬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죠? 자, 요즘은 각 계절을 느끼기도 전에 계절이 바뀌고 있다. 어느 사람들의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구 환경의 변화의 그 시초, 시작이라 생각한다. 그래요. 우리 유리가 내용을 굉장히 길게 쓰진 않지만 특히 주제 2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가유리 거 봅시다. 가유리. 오늘 가유리도 이번에는 엄청난 양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가유리가 지난번까지는 베스트 들어가지 못했는데 일단 보니까 틀도 좋고 일단 양도 많고 이제 내용까지 좋으면 딱 베스트도 될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자, 암으로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나? 자,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밀렵꾼, 즉 사냥꾼이죠. 사냥꾼, 밀렵꾼들이 표범 가죽을 얻으려고 많은 표범들, 암으로 표범 외에 다른 표범들도 포함해서 총으로 쏴 죽여서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환경개발을 위해 표범의 주 서식지인 숲을 파괴해서 숲이 파괴되고 이것은 생태계 파괴가 되겠죠. 숲이 파괴되고 있어서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포함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포함된대요. 어떤 건지 볼게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밀렵꾼과 생태계 파괴가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암으로 표범이 육식동물에 비해서 힘이 약해서이다. 다른 육식동물에 비해서 힘이 약해서이다. 수가 줄었는데 다른 육식동물이 먹어서 더 없어진 것이다. 잡혀먹어서 가뜩이나 수가 줄었는데 또 다른 곡물들, 힘센 동물들, 뭐 호랑이나 뭐 이런 애들이겠죠. 얘네들의 또 표적이 되는 거야. 이건 생태계에서 너무 흔한 일이지만 그것도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쓰레기가 분리 배출만 되고 쓰레기는 땅에다가 버리지 않는 것만 돼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이게 뭔 말이지? 아무르 표범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마지막으로 쓰레기가 분리 배출만 되고 분리수거만 잘 되고 쓰레기는 땅에다가 버리지 땅에다가 쓰레기는 땅에다가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일만 돼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거는 마지막은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 요거는 아무로 표범의 멸종 위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가율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많은 거 생각하고 많은 것 조사해서 소개 잘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야생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개발을 자제하자는 입장을 지지한다. 그 까닭은 개발을 하고 싶으면 개발이 안 된 땅이나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개발을 하면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덜 줄 수도 있고 사람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야생동물들도 서식지로 다시 돌아오는 이익을 받고 우리도 이익을 받는 것이다. 우리 가율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인간이 사는 땅과 동물들이 사는 땅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동물보호구역이라는 곳을 만들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호랑이, 사자, 표범 이런 동물들이 마음껏 살 수 있게끔 동물보호지역이라는 국립공원 같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같은 그런 곳을 해서 거기에서는 동물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지역.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따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린벨트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런 데서는 이제 산림 보호를 위해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라는 환경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율이 것도 잘 봤어요. 자, 이번엔 우리 윤건이가 그동안 독서 과제를 상당히 많이 밀리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젠 꼬박꼬박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참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 윤건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안 써봐서 그런데 윤건아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는 것보다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윤건이 참고하거라. 책 제목 쓰고 주제 1 쓰고 한 줄 띄우고 자기 생각 쓰고 한 줄 띄우고 주제 두 번째 주제 쓰고 한 줄 띄우고 그리고 본문 쓰고 이런 식으로 이틀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꼭 써주세요. 주제를 그리고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 한 줄 띄운 상태에서 적어주시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 이렇게 이게 글의 짜임이라는 거야.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말도 구조적으로 해야 하듯이 글 쓰는 것도 이렇게 일정한 틀 조리 있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틀을 가지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당연히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자연을 개발을 해야 된대. 자연 개발. 인간을 위해서겠죠. 자, 기술 개발은 오직 인간만 편해지지만 나중에도 인간에게도 해를 끼친다? 해를 끼치게 된다. 과도한 기술 개발로 싱크홀 같은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 우리가 오래오래 지구에서 살려면 자연 개발을 해야 한다. 이게 자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자연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지구의 시계가 9시 45분쯤이다.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런데 2020년에는 1분이 줄었다고 한다. 1분. 지금 이거 지구의 수명시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지구의 이제 멸망 일종 나온 것처럼 밤 12시 자정에 가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거야. 네, 그때는. 근데 지금 9시 45분이야. 9시 45분인데 아침 9시 45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24시간 중에서. 근데 오전 9시 45분이 아니라 밤, 깜깜한 밤 9시 45분이야. 그러니까 지구 멸망까지는 3시간도 안 남았다는 거야.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3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구의 멸망, 지구 생존 시기에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고 그러면은요. 환경을 되살리는 수밖에 없어.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고 또 노력을 해서 환경, 지구를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이 시계가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 올해는 1분이 줄었다고 합니다. 1분이. 줄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공장 가동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는 많이 줄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 공장 가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황사, 미세먼지들이 덜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은 공기 질이나 생태계 파괴는 조금 줄어들었어. 그래서 몇 분을 늦췄느냐? 1분을 늦췄어요. 1분. 이 상황인데도 1분밖에 안 늦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지구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태계, 환경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적어도 6시까지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현재 9시 45분이니까 거꾸로 6시까지 갔으면 좋겠. 그리고 끝났네. 마무리가 좋아야죠. 이게 지금 주제하고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이게 암호로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까닭. 두 번째,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 개발을 자제하는 입장과 사람의 편리함과 경제적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자는 입장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면 그 까닭 무엇이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거는 생략하고 이거에 대해서 주제를 쓴 것 같아. 이 주제에 대해서 쓴 것 같아. 근데 이 주제도 읽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크게 수긍이 안 돼요. 당연히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연 개발을 위해서 쭉 나가는데 이거 내용은 읽어보면 자연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쪽이죠. 이게 좀 뭐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윤건이는 이번에 이렇게 썼지만 앞으로는 글쓰기 할 때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시기 바라면서 결국은 책을 깊게 읽고 자주 읽고 또 글을 자주 쓰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건이 과제한 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고유민. 우리 고유민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자, 암호로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 자, 암호로 표범이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는 표범의 아름다운 무늬의 모피를 얻고자 사람들이 표범을 많이 사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호랑이는 141마리, 표범은 1092마리가 잡혔다. 와, 이거 언제 때 얘기야? 호랑이가 141마리, 표범은 1092마리가 잡혔대. 그런데 나는 이런 행동이 이기적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호랑이와 표범도 생명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살 권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명은 생각 안 하고는 오직 호랑이와 표범 가죽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야. 인간 생명만 하는 거죠. 그 호랑이나 표범의 그 생명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인간의
그 돈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만으로 호랑이와 표범이 희생당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사냥하는 사람도 표범의 모피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들 혹시 모피 입지 않기 운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모피라는, 여러분들 그 밍크코트라고 있을까요? 밍크코트 들어봤을까요? 어머님이나 여러분들 누구 친척분 중에서 어른 중에서도 이제 밍크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밍크가 정말 수달같이 생긴 그 좀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 밍크라는 걸 이제 사육을 해요. 근데 그 밍크코트 그 밍크 털이 굉장히 좀 고급이야. 고급. 쉽게 말하면 그 털이 아무튼 부드럽고 윤기도 나고 보기 좋아. 굉장히 비싸. 그러면 이 밍크를 사육을 해요. 사육을 해서 이 밍크를 선생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옛날에 선생님도 어떻게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밍크 사육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 밍크를 그 이제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가죽을 벗기지 않고 이 밍크가 살아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목숨이 끊어진,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 가죽을 제거를 하면 그 털 있죠, 모피 털, 밍크의 털이 윤기, 부드러움이 떨어지는 거야. 그 얼마나 잔인해. 근데 그 이제 그 밍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 걸 아는데 그 작업하는 사람 있죠? 아휴,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막 애처로운 거야. 살려달라는 그 눈빛 있죠? 그 밍크 그 귀엽게 생긴 그 밍크가. 에휴, 근데 그거 봐주나?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잔인하죠, 이런 게. 그래서 밍크를 입지 말자. 밍크 안 입기 운동 이런 게 벌어지고 그래요. 실제로. 또 이러니까 선생님 오늘 가죽 재킷 입고 왔는데. 이 가죽 재킷은 선생님 가죽 재킷은 이건 좀 이것도 좀 그런가? 선생님 가죽은 밍크 아니다. 근데 살아있는 밍크가 아니라 양 가죽인데 양은 그냥 돌아가셔서 양고기로 하시고 그냥 가죽은 그냥 자켓 만드는 건데 양가죽 가죽 자켓 만드는 건데 글쎄 그것도 양한테도 미안한가? 아이고 돼지 가죽으로 그러면 가죽 자켓을 그렇다도 혹시라도 그 돼지 가죽 자켓을 입어도 그 돼지한테도 미안한가? 우리 또 근데 돼지고기는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고기도 우리 많이 먹죠. 그 소를 잡은데 또 소 가죽 자켓 입으면 또 소한테도 미안한가? 소 가죽은 소고기, 돼지고기 참 이러면 참 어려운데,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우리가 이제 먹다 보면 근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스님들은 또 그게 이제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을 해치는 일이다 해서 안 드시고 이제 그 이유는 그거예요. 생명 존중. 근데 그 사람이 좀 글쎄 그냥 소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건 좀 쉽지 않죠. 그 과정에서 이제 소가죽도 나오고 돼지가죽도 나오고 그걸로 이제 가죽 자켓 입고 그런 거 뭐 이해하는데, 근데 밍크는 좀 다르지 않나? 밍크 고기 막 먹고 그러진 않잖아. 그 오로지 그 가죽 때문에. 에? 이 호랑이나 이 아무르 표범도 그거야. 이제 고기도 먹긴 하겠지만 그 가죽이 워낙 귀하고 워낙 비싸고, 또 호랑이 같은 경우는 그 뼈라는 게 그렇게 막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뭐 한 산삼처럼 막 그런 거 같이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불쌍하죠, 그런 거. 그래서 아무튼 무분별한 가죽만을 위한 그런 사냥이나 아니면 이 밍크코트 같은 이런 살아있는 동물을 상대로 한 그런 것들은 너무 잔인하다, 지나치다,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나는 야생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개발을 자제하는 쪽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주제 1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 동물의 생활터전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는 해도 이건 옳지가 않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것만이 아닌데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많은 자연이 개발되어 지구온난화 현상도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동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피해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 우리 고유민 학생이 생명권에 대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생명연대권이라고 해요. 생명연대권. 어려운 말로 요즘 진보주의적인 사람, 동물단체 같은 데서 인간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동등하다. 에? 생명연대, 생명평등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도 중요하고 동물들의 생명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죠? 선생님도 강아지 좋아해서 강아지도 키우고 그러는데 뭐 키우고 싶어서 키운 건 아니고 선생님 딸이 이제 막 워낙 이제 키우자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키웠는데 아유 그냥 반반이야 선생님. 아무튼 그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목숨 하나잖아. 그 강아지 자기 목숨만큼 세상에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인간이 최고지. 근데 인간이 강아지 돼 보세요. 강아지 입장이 될 거예요. 강아지가 인간 되세요? 강아지가 인간 될 수도 없지만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할 걸. 그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인간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응? 우리 생명 중요한 인간의 생명 중요한 것처럼 강아지의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강아지한테는 자기 목숨 하나가 이 지구고 이 우주고 이 인류야. 에? 다야 그게. 내 생명 잃으면 이 지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이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걔는 자기 생명이 다라니까. 응?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생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등하다 이거야. 이게 동물, 식물, 인간 생명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생각이 이런 게 상당히 우리 유민이가 진일보한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 유민의 생각, 앞서가는 생각, 깊은 생각, 또 잘 정리된 생각 잘 읽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날게요.